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불법과 의학의 눈으로 보는 건강의 지혜 치아 하편입니다. 제10장입니다. 저자는 이카타 다이사쿠입니다. 이를 닦는 것은 품격을 닦는 것. 도요오쿠.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영이라는 한자가 치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모리타. 실로 이는 생명이로군요. SCI 회장. 동양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많은 이를 가지고 있다. 즉 건강한 사람은 이가 튼튼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 보존된다. 그런데 치아의 질병에는 충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토. 예. 치아뿐 아니라 잇몸 등의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잇몸 모두 건강하지 않으면 치아 건강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SCI 회장. 그렇군요. 건물과 그 건물을 지탱하는 토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군요. 토대가 흔들리면 아무리 건물이 훌륭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잇몸병은 방치하면 큰일. 잇몸에서 피가 나면 요주의. 사토. 그렇습니다.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말 그대로 치아 주변의 병입니다. 잇몸이 빨갛게 붓는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가 흔들린다. 와 같은 증상은 치주병을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도요쿠. 치조 농루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토. 치조 농루도 일종의 치주병으로 잇몸에 고름이 고인 상태를 말합니다. 치주염의 하나인 치조 농루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가벼운 치주병에는 치유겸이 있습니다. SCI 회장.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구별이 어렵군요. 사토. 죄송합니다. SCI 회장.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것이 치주염이고 가벼운 것이 치유겸인가요? 사토. 그렇습니다. 치유겸은 잇몸이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피가 나거나 붓기도 하지만 대개는 세균 덩어리인 치석을 제거하면 치료됩니다. 모리타.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군요. 사토. 누구나 조금씩은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심해지면 큰일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잇몸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병이 진전되면 여기에도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SCI 회장. 그러니까 세균 주머니 비슷한 것이군요. 사토. 그렇습니다. 사실 치주낭, 치주주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이 주머니가 더욱 깊어져서 치아를 지탱하는 토대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이를 지탱하는 치근막이나 치조골이 파괴된다. 모리타. 통증은 없습니까? 사토. 치주염은 충치와 달리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충치가 하나도 없었다 해도 35세 무렵부터는 이가 흔들려 감지했을 때는 이미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불결이 원흉. SCI 회장. 원인은 역시 입안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이군요. 사토. 그렇습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걸리는 병입니다. 목욕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SCI 회장. 청결해 보이는 입가는 그 사람의 품격, 교양, 상쾌함과 직결됩니다. 적어도 타인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은 치아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치질 등 입의 관리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라고 하겠습니다. 사토. 그렇습니다. 치주병의 예방법 역시 양치질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치아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꺼기를 방치하면 석회화하여 치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양치질은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SCI 회장. 양치질은 하루에 몇 번 하면 좋습니까? 사토. 식사가 끝날 때마다 항상 이를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꼭 하루에 3번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리타, 그렇습니까? 바쁜 현대인에게는 흥미있는 이야기군요. 사토,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단 것 등을 먹어도 금방 충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균의 서식처가 되는 치석이 생기려면 약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SCI 회장, 그렇군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치석을 닦아내면 되는군요. 양치질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도요쿠, 그렇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철저하게 닦는 편이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닦는 횟수보다도 닦는 방법입니다. 일본인의 양치질 시간은 평균 약 30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치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이를 닦는다면 한 번에 10분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SGI 회장, 굉장한 노동이군요. 사토, 그렇습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이가 몰라보게 매끈매끈할 것입니다. 도요쿠, 간신히 닦은 이를 더럽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간식도 안 먹게 되고 자연히 다이어트가 되겠군요. SCI 회장, 지금은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편리한 도구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한 만큼 충실감이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치아를 소중히 하자. 나의 건강은 내 스스로 지키자는 의식도 높아질 것입니다. 모리타, 그렇습니다. 이를 닦기 위해 손을 세심하게 움직이면 뇌의 발달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SGI 회장, 양치질의 효과는 정말 훌륭하군요. 그럼 이를 너무 닦아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토,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너무 힘껏 닦는 경향이 있습니다. 칫솔 손잡이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2개로 잡고 닦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석순이 살던 시대에도 칫솔이 SCI 회장, 불전에도 입안을 청결하게 했을 때의 효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구취가 없어진다. 2. 미각이 좋아진다. 3. 입안에 열이나 가래가 없어진다. 4. 식욕이 생긴다 등입니다. 4분율에서 사토, 석순이 살던 시대에도 칫솔이 있었습니까? SCI 회장, 칫솔 대신 양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잘라서 그 껍질을 씹어 거기에서 나오는 즙으로 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씻고 있는 동안 껍질 끝이 갈라져 칫솔처럼 되는 것입니다. 석조는 제자들의 목구멍이 찔리지 않도록 양지의 길이까지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리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배려하셨군요. SCI 회장, 그만큼 진지하게 제자들의 건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세심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회합 때에도 참석자들이 피곤하지 않은지, 배가 고픈지는 않은지 등 참석한 사람들의 상황을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빨리 쉬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간부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회원님들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바른 양치법, 치약은 소량이라도 좋다. SCI 회장, 칫솔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교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리타, 칫솔에 애착을 느껴서인지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토, 낡은 칫솔로 닦으면 오히려 비위생적입니다. 웃음, 칫솔은 1개월에 1개씩이 적당합니다. 털끝이 벌어지면 올바른 양치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교환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를 닦는 소리나 치실을 보조기구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SCI 회장, 치약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입안 가득 거품이 일지 않으면 닦은 것 같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토, 치약은 소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쓰면 상쾌한 기분은 들지 모르나 닦았다고 생각만 될 뿐 닦이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법입니다. 도요쿠, 최근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간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토, 최근에는 치약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치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양치질은 무엇보다도 닦아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 하나에 10회 이상 칫솔질, SCI 회장, 그러면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치질 방법이 좋습니까? 사토, 우선 바깥쪽의 이를 칫솔의 털끝을 이의 표면의 직각으로 댑니다. 거의 털끝을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좌우로
조금씩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쪽에는 털끝을 약 45도로 대고 바깥쪽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닦습니다. 도역 후 요령을 익힐 때까지는 거울을 보면서 닦는 편이 좋습니다. 칫솔 모에는 바깥 끝, 옆, 앞쪽 끝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분을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깥 끝 부분은 어금니 사이를 닦을 때, 옆은 이가 겹쳐져 나 있는 부분을 닦을 때 세로로 해서 사용합니다. 또 앞니의 안쪽은 칫솔 안쪽 끝 부분을 대고 잇몸과 이의 경계 부분에서 치아 끝 부분으로 떡 올리듯이 사용하면 됩니다. 도역 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런데 충치나 치주염을 방치하면 심내막염이라는 심장병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병 등이 있는 사람은 치아를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과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법화경에도 이가 아름다워진다고 SCI 회장, 법화경에는 묘법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그 공덕으로 이도 건강해진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는 때가 묻어 검게 되지 말아야 하고, 누렇게 되지 말아야 하고, 듬성듬성하게 되지 말아야 하고, 또 결락하지 말아야 하고,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굽지 말아야 한다. 수의공덕품. 도도 선생님은 이 글은 정법을 넓히는 공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한 기량도 훌륭해진다는 것입니다. 본전임을 확신하면 병이 낫는다는 문증이 바로 이 글이다. 또 실제로 순수하게 신심하는 사람은 인상이 매우 좋아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대로입니다. 얼굴로 말하자면 자신의 간판입니다. 그 초점 가운데 하나가 치아이고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보는 미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양귀비를 명모호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이 맑고 이가 하얗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는 신체의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모리타, 유럽의 잡지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이를 가진 사람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SCI 회장, 어쨌든 치아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건강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치아를 가진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계속하여 입가에 상쾌한 멜로디가 가득하고 쾌활한 미소가 넘치는 나날이기를 바랍니다. 치아 하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고시컨이었습니다.